리플릿, 이제 AI가 코딩합니다. 요즘 AI가 정말 못하는 게 없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딩을 단 한 줄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말 몇 마디로 몇 시간 만에 앱을 똑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데요. 자,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 말 한번 보세요. AI 코딩 플랫폼으로 유명한 넷플릿의 CEO가 던진 아주 도발적인 예측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넷플릿이 꿈꾸는 미래는요, 정말 대담합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쓰듯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높은 벽 자체를 아예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넷플릿 CEO는 이 과정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이게 아주 딱 들어맞아요. 1, 2단계가 뭐 차선 유지나 크루즈 컨트롤 같은 운전 보조 기능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짧은 작업을 AI가 알아서 처리하는 한 3.5단계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단계는 뭐냐? 바로 에이전트 수험입니다. 벌떼처럼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막 협력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알아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죠? 근데 이게 단순히 코딩만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역할이 딱딱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아이디어를 내고 AI한테 지시하면서 이 모든 역할을 한 번에 다 해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창한 비전, 말은 참 좋은데 현실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 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코딩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마다 랜덤으로 알람이 울리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넷플릿의 AI 에이전트한테 이걸 한번 만들어 달라고 맡겨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처음 아이디어를 입력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앱이 나오기까지 딱 4시간 걸렸답니다. 4시간이요? 비용은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AI 사용료가 $12. 우리 돈으로 뭐 한 1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죠. 네, 결국 작동하는 앱 한 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뭐 외부 서비스랑 연결하거나 중간중간 생기는 오류를 잡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코딩 비전문가가 혼자 힘으로 이걸 해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용자의 경험을 정리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일단 코딩부터 서버, 배포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 정말 편하죠. 마치 월급 저렴한 풀스택 개발자 한 명을 옆에 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끌어다 쓰는 건 여전히 좀 어려웠고요. 가끔 AI가 막 없는 말에 사실처럼 지어내는 그 유명한 환각 현상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테스트해보는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드는 비용치고는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비전문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전문 개발자들이 봤을 때 AI가 짜놓은 이 코드는 과연 쓸만한 수준일까요? 이걸로 당장 서비스를 출시해도 괜찮을 정도일까요? 역시 전문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 개발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걸로 회사에서 쓸 서비스를 만든다고요? 그럼 죄송하지만 90%는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작동은 하지만 실제 서비스에 쓰기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개발자들 의견을 모아보면 딱 이 그래프처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프로토타입 용도로는 90점 이상 줄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이걸 실제 상용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 15점? 그러니까 딱 주니어 개발자가 짠 코드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도구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이브 코딩입니다.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요. 내가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는 코더가 되는 게 아니고요. AI라는 코더를 지휘하는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복잡한 코딩 문법이 아니라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 분위기, 즉 바이브와 전체적인 방향을 AI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브 코딩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핵심 기술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사고력. 만들고 싶은 걸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둘째, AI를 이제 막 입사한 신입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프레임워크나 방향을 딱딱 제시해주는 겁니다. 셋째, 체크포인트. 중간중간 저장을 해놔야 실패해도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게 있어야 마음껏 실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디버깅 능력. AI가 만든 오류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고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가 엉뚱한 대로 새지 않도록 정확한 컨텍스트, 즉 맥락을 계속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제 코딩 문법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의 역할을 바꾸고 코딩을 몰랐던 새로운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코드를 잘 짜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사고력이 될 겁니다. 덕분에 이제 나만을 위한 맞춤 소프트웨어가 훨씬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세상을 바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손가락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뚜렷한 비전입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